오늘 사건은 1955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원도에서 운송회사 트럭 운전수 일을 하고 있었던 완철 씨는 사정이 생긴 동료 대신 서울로 배달을 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차를 몰고 밤길을 한참 달리던 완철 씨는 도로 길가에서 보따리를 짊어진 젊은 애기 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길을 애 데리고 걸어가려면 힘들 텐데.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같은 방향이면 태워드릴게요. 저 전정리까지 가긴 하는데. 어차피 저 그 마을 지나가야 돼요. 타세요. 너무 고마워요, 총각. 그렇게 아기와 엄마를 태우고 다시 차를 출발했는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길가에서 한 할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상태가 영 이상해. 술에 완전 꽐라가 돼가지고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이 완철 씨가 봤을 때 저 할아버지 저렇게 가다가는 차에 치이던가 뭔 일 나겠는데. 그래서 완철 씨가 할아버지 위험할까봐 자기가 또 이 술 취한 할아버지까지 트럭에 태우게 됩니다.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가시면 위험해요. 타세요. 태워드릴게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기 엄마와 목적지가 같은 거예요. 나 전정리까지 가는데? 고마워, 총각. 그렇게 마을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총각. 덕분에 편히 왔어요. 그렇게 애기와 엄마는 자기 집으로 갔는데 아니, 이 술 취한 할아버지 완철 씨 트럭에서 잠이 든 거예요. 큰일 났네. 빨리 서울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 할아버지를 어떡하지? 그래서 무작정 이 할아버지를 업고 마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길에다가 버리고 갈 순 없는 거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을에 산다고 했으니 누군가 이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할아버지를 업고 마을 안을 헤매는데 딱 마침 정자에서 젊은 남자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잘됐다. 저 사람들한테 부탁해야겠다. 그래서 3 남자가 술 마시고 있는 그 정자 옆에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눕히고 이 완철 씨가 3 남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기요, 저 죄송한데요. 이 할아버지 좀 부탁드릴게요. 뭐래? 몰라. 알겠어요. 가.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동네 청년들에게 부탁한 완철 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울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바로 다음날 완철 씨는 다시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그 전정리 마을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딱 그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을 안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할아버지를 맡겼던 그 정자 앞에 경찰들 하며 사람들이 다 나와 있네. 북적북적 하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완철 씨가 내린 거예요.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정자에 젊은 남자가 덩그러니 누워있고 그 주위로 경찰에다가 그 현장에 자기가 도와줬던 그 애기 엄마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애기 엄마가 완철 씨를 알아본 거예요. 또 보네요. 우리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났지 뭐예요.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은 당시 정자에서 술을 마셨던 3명의 청년. 이 청년들은 저희가 안 그랬다니까요. 저희는 그냥 어떤 남자가 와서 맡아달라고 부탁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억울하다고 막 경찰한테 소리를 지르다가 완철 씨를 발견한 겁니다. 이 남자가 우리한테 저 남자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아니, 분명히 완철 씨는 늙은 할아버지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자에 죽은 채 누워있는 남자는 젊은 남잔데? 그런데 당시 정자에 있던 3명의 청년은 내가 저 죽은 남자를 맡겼다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완철 씨의 억울함을 증언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같이 당시에 차를 탔던 애기 엄마. 이 총각 착한 사람이에요. 어제 어떤 할아버지랑 저랑 태워줬다고요. 이 말에 경찰이 물은 거예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누군데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고. 그 할아버지 이름 모르는데.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때 완철씨의 눈에 확 들어온 한 사람. 그 정자에 그 할아버지가 와 있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는 또 벙쪄가지고 내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분명히 완철씨는 그날 술 취한 할아버지를 정자에 있던 청년 3명한테 부탁한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정자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람은 젊은 남자. 청년 3명은 이 완철씨가 이 죽은 남자를 맡기고 갔다네. 할아버지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뭐야? 알고 보니까 하루 전날 이 완철씨가 술 취한 할아버지를 업고 정자에서 술 마시고 있었던 청년 3명한테 간 거예요. 저기요, 죄송한데 이 할아버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술 마시고 있는 3명의 남자 옆에 조용하게 술 취해 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눕히고 그리고 서울로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자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한 동네 아주머니가 이 3명이 술판 버린 걸 본 거예요. 아유, 젊은 것들이 허구한 술만 처마시고 있고 잘한다 아주. 그런데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아주머니가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툭툭 건드려 봤는데 미동이 없어. 뭐야? 이 사람 죽은 거야? 어머, 사람이 죽었잖아. 놀란 아주머니가 술 마시고 있었던 이 3 남자한테 니들이 죽인 거지? 사람이 지금 옆에 죽어있는데 술이나 처마시고 있고 니들이 죽였지?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렇게 신고한다고 집으로 간 겁니다. 이 소리에 술을 엄청 마시고 있었던 이 3 남자가 시겁한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죽은 거야? 어떡해? 우리가 살인자로 몰리는 거야? 어떡해? 3명이서 당황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술 마셔서 정신이 없는데 더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셋이서 고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 할아버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술 취해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쓱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도 웃긴 게 옆에서 젊은 남자 3명이 막 어떡하냐 지들끼리 난리가 나 있는데 조용히 일어나서 조용히 그냥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3 남자는 자기들끼리 어떡해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모르는 사람 부탁 들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뭘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없네. 집에 갔잖아요. 간 걸 못 본 거예요. 야, 시체가 없어졌어. 시체가 없어지면 우리가 더 의심받을 텐데 어떡하지? 술에 취해 있던 할아버지를 시신으로 오해한 아줌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청년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술이 깬 노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에 살인자로 오해받은 청년들은 자기 딴에 시체 없어졌다고 어떡하냐고 고민하다가 술김에 판단력을 상실해 그 할아버지 시체를 대신할 다른 시체를 가져오자 해서 공동묘지에서 최근에 묻힌 시신 하나를 꺼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묘지에서 꺼내진 시신은 무슨 봉변이에요. 당시 봉변당한 이 시신은 젊은 남성으로 얼마 전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남자였습니다. 이 모든 소식에 이 남성의 아내가 놀래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이 나쁜 것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로 간 것도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데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만 하죠. 청년들은 무덤 훼손죄로 경찰에 연행됐고 마을의 해프닝은 이렇게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서운하죠. 바로 다음날 청년들이 꺼내왔던 남성의 시신, 분명히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는데 돌연 이 남성의 아내가 남편을 죽인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당시에 모든 게 해프닝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멀쩡한 시신이 밖으로 꺼내졌으니까 이걸 다시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과 마을 청년들이 시신을 들어서 옮기려고 이 남성의 시신 머리를 딱 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 남성의 머리에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현장에 경찰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걸린 겁니다. 아내분, 남편 머리에 대못 이거 뭡니까? 남편은 심장마비로 죽었다면서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바람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열받은 남편은 아내한테도 욕하고 그 내연남 만나가지고 헤어지라고 욕하고 그 내연남은 못 헤어진다고 하고 멱살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두 남자가 몸싸움까지 벌이니까 놀란 이 아내가 여보 그만해요. 나 이 사람 사랑해. 그러면서 강목으로 내연남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남편의 뒤통수를 갖다 그냥 후려친 겁니다. 그런데 그 강목에 못이 박혀 있었네. 그러니까 아내가 내려친 강목에 못이 박혀 있었고 그 못이 머리에 그대로 맞으면서 남편이 바로 즉사를 한 거예요. 이에 놀란 아내와 내연남은 겁을 먹고 남편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조작해 서둘러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와, 맨 처음 사건이 시작된 건 술 취한 할아버지였어요. 술 취한 할아버지를 시신으로 오해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시신을 꺼냈고 그 꺼내진 시신을 수습하면서 억울하게 살해당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 모든 이런 과정이 그저 우연이었던 걸까요? 작은 마을에 일어난 해프닝 때문에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살인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이 믿기 힘든 사건은 주작이 아닌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옆에가 실제 당시 현장에 계셨던 목격자 분이십니다. 원래 모자이크가 안 돼 있었는데 제가 따로 한 거예요. 이분의 인터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릴 적 제가 살던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일로 인해 위장되었던 살인사건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해프닝과 우연히 억울한 한 고인분의 죽음을 밝혀낸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